네, 지난 주말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촛불 집회가 검찰청사 앞에서 열렸습니다. 자, 한 2년 반여 만이죠. 국정농단 사태 촛불 집회 이후, 이후에 이제 작은 촛불 집회들은 있었습니다만 이런 대규모의 촛불 집회는 참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예. 이번에 이제 정치적으로 어떤 의미를 부여하자고 하면은 아무래도 지금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는 그만큼 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조국 장관을 지키고 지키지 않고의 문제를 넘어서서 현 시점에서 검찰 개혁이 실패해버리면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검찰 개혁은 사실상 어렵게 됩니다. 예. 지난 노무현 정부 때의 검찰 행태를 국민들은 잘 알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조국 장관의 가족에 대한 이런저런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 수사가 상당히 고강도로 진행이 되니까 그 자체를 처음에는 국민들이 지켜봤는데 이것이 이제 검찰의 내부 개혁에 대한 반대로 비춰지다 보니까 이거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고 이번 기회에 검찰 개혁을 완성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국민 여론이 이번에 힘을 받았다 봅니다. 그래서 예. 강남에 상당히 많은 인파들이 모였는데 아무튼 이번 그 집회를 보면서 그동안의 국민들이 싸워왔던 검찰에 대한 불신과 검찰 개혁에 대한 요구가 이렇게 컸구나를 알 수 있는 그런 하루의 모습이었습니다. 예. 상당히 많았다. 이 정도 표현이면은 충분할 것으로 보이고 그냥 보기에도 많은 인원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정치권에서는 여야 나눠서 몇만이다, 몇백만이다 이걸로 지금 싸움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주최 측에서는 많게 늘리고 싶겠죠. 최소 200만 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아무리 많이 잡아봐야 최대 5만여 명이다. 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은 삼국지 연희식 과장 이게 이제 삼국지와 관련된 두 가지 책이 이제 진수가 적은 삼국지 정사와 나관중의 삼국지 연희가 있는데 아무래도 나관중 씨가 지은 책은 소설화되다 보니까 만약에 적벽대전에 조조의 해군이 몇만 명이었다. 근데 실제로는 몇 천이다. 이런 차이식. 그러니까 실제로 부풀림이 심하다. 소설이다. 이런 취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격차가 상당히 커서 근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닌데요. 주최 측에서 조금 욕심을 부렸던 것 같고 200만이라는 사실상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숫자가 나오니 거기에 대한 반박도 뒤따르게 되면서 이 시위가 가지는 정치적인 의미보다는 숫자 진실 게임에 또 우리 정치권이 매몰되는 모습 보였습니다. 예. 그런데 페르미 기법이라고 하죠. 시위에 참여한 사람들 추산하는 기법이 있는데 3.3제곱미터 우리가 보통 한 평이라고 표현합니다. 예. 이 공간당 서 있을 때 성인이 한 9명에서 1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다고 해요. 산술적으로 가능한 수치를 하는 거죠. 네, 이 페르미 기법을 적용해 보면 지난 주말 이 검찰개혁 시위에 참석한 분들, 이 서리풀 축제에 나와 있던 서초구 주민들 포함했을 때 한 12만 정도가 최대치일 것이다. 예. 이 중에서도 5만 정도가 순수하게 검찰개혁 시위를 위한 군중일 것이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는데 이게 5만이냐 200만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많이 모인 것은 사실이고 그만큼 조국 장관을 지키겠다, 검찰개혁을 하겠다는 진보 집권의 코어 핵심 지지층들이 결집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다만 이 숫자 부풀리기를 특별한 계산 없이 언론이 무턱대고 받아줌으로 인해서 보수 진보가 서로의 숫자를 가지고 본질적이지 않은 부분으로 다투는 모습들이 하나의 정치적 문화로 자리 잡게 될까 봐 걱정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예.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만한 것들은 이 세대결, 또 국민청원이라든가 온라인상에서의 댓글 달기 이러한 세대결 양상이 좀 심해지는 측면이 있다. 네. 100만 명이 모였다고 해서 수사해야 될 걸 수사 안 하고 개혁할 거를 못하고 이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민주주의가 그런 식으로 작동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시민들은 모여서 의사를 표현할 수 있지만 이러한 것들을 받아들이는 정치적인 리더들, 또 언론, 정치권 이런 사람들은 숫자에 집착하기보다는 좀 본질적인 의미로 논의를 생산적으로 이어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듭니다. 예. 민주당은 촛불 집회를 계기로 조국 장관 가족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과 문제들을 검찰개혁의 프레임으로 전환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박주민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검찰개혁 특별위원회도 구성을 했습니다. 전략은 일단 이 촛불 민심을 배경으로 꼭 이번에는 관철시켜야 된다. 앞서 말씀해 주셨던 박 평론가님의 그런 취지의 얘기를 구체화해서 이제 기구를 통해서 실현하겠다 의지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죠. 아무래도 검찰 개혁은 국회에서 법 제도를 통해서 완성하지 않으면은 여야가 끊임없이 공방전만 반복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제 당에서 이 특위를 만들어서 국회 일정을 좀 더 속도감 있게 밀어붙이겠다라고 하는 의지로 보입니다. 예. 이번에 촛불을 든 그 국민들을 보면서 아마 지금 여권에서는 상당히 좀 고무가 된 것 같아요.
아,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가 이만큼 되는구나. 사실 이 검찰 개혁에 대한 요구는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이전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 때도 많았습니다. 그때는 못했죠. 네. 그때만 하더라도 검찰이 얼마나 나쁜 행태를 보였는지 국민들은 알고 있는 것이고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와서 하려고 하니까 또다시 검찰들이 자신들의 조직과 자신들의 이기심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또 조국 검찰 개혁을 얘기했던 조국을 때리는 거야? 라고 하는 데 대한 국민들의 반발이거든요. 아무튼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당 안에서도 민주당 안에서도 이해찬 대표가 검찰 개혁 특위를 가동을 했고요. 이인영 원내대표도 검찰 개혁을 위한 국회 시간은 앞당겨질 것이다라고 얘기한 것을 보면은 이제는 자유한국당이 어떤 형식으로 반대를 함에도 불구하고 네. 다른 야당과 함께 힘을 모아서 그동안에 얘기됐던 패스트 트랙을 포함해가지고 검찰 개혁을 법제화하는데 아마 총력을 기울일 것이고 속도를 좀 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한국당 역시 전국에서 권역별로 조국 장관의 파면을 촉구하는 장외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데 오는 3일 개천절 휴일입니다. 100만 명 이상이 참가하는 집회를 통해서 진짜 민심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예고를 했습니다. 물론 100만이 이제 소망하는 숫자겠죠. 지지층 결집을 계속해서 노려왔는데 근데 사실 이제 뭐 앞서 이게 200만이냐 5만이냐 이 얘기도 그렇고 한국당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이제 국회 밖에서 뭔가를 하려 노력해 왔기 때문에 이번 촛불 집회 역시 조금 주도권을 뺏기고 선수를 뺏긴 게 아닌가라는 분석도 있는데. 그러니까 150만이나 100만 이런 숫자 대결 가는 게 참 공허하다는 말씀 제가 드렸잖아요. 뭐 태풍 예보가 있긴 합니다만 자유한국당과 관련 조직에서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집회이기 때문에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모이게 될 겁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한들 그것이 진보와 보수 간의 극단적인 지지층 대결 양상으로 번진다면 지켜보는 중도적인 국민들의 피로감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우리 국민들, 대다수의 국민들은 제가 생각했을 때 검찰개혁은 검찰개혁대로 원하고 있고 또 조국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는 수사대로 엄정하게 집행되길 원하고 있을 겁니다. 예. 그런데 한쪽에서는 조국 장관을 지키기 위해서 검찰개혁을 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반대편에서는 조국 장관을 수사하기 위해서 검찰개혁이나 여러 가지 사실 피의사실 공보준칙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거든요. 이런 걸 덮고가려는 이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한국당이 진정 대안정당으로 국민의 선택을 받으려면 좀 세밀하게 조국 장관 일가 수사하는 것과 검찰개혁을 구분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 조국 장관을 수사하는 검찰의 동력을 지켜줄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개혁 여러 가지 사법개혁안 중에서 한국당이 그동안 무턱대고 반대해왔던 것 중에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없는지 하나하나 살펴보고 받을 건 좀 받겠다. 이런 개혁안은 우리도 함께 국회에서 사법개혁에 힘을 보태겠다.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침묵하고 있는 다수의 중도적인 국민들이 그래도 한국당은 진영 대결만, 세 대결만 하는 게 아니라 대안을 고민하는구나 이런 판단을 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이러한 디테일한 정책에 대한 고민 없이 저쪽에서 200만 명을 모았다고 하니까 우리도 200만 명을 모으겠습니다. 이런 식의 숫자 대결 양상으로는 국민들의 정치 혐오, 정치 피로감만 한층 더 높일 뿐이라는 데서 많은 안타까움을 느끼게 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이 자리에서 아직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모릅니다만 검찰개혁, 사법개혁에 대한 한국당이 생각하는 아이디어, 그 이야기도 좀 분명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조국 장관의 가족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굉장히 강도 높은 압수수색과 또 여러 가지 수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 사실 그 한국당이 윤석열 총장의 편을 들고 힘을 실어주는 양상의 모습을 보이는데 물론 윤 총장이 여기에 대해서 뭐 언급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만 국민들이 바라보기엔 그래서 윤석열 총장과 조국 장관의 싸움이 결국 검찰 개혁이라는 문제와 혼재돼서 오히려 한국당 입장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트랙이 완전히 혼재돼 갖고 도대체 무엇을 주장하는가 이렇게 혼동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바깥에 나가서 우리나라 한국 정치의 수많은 병폐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지금의 두 거대 정당의 무한 대치입니다. 적대적 공생관계입니다. 말 그대로 진영놀이입니다. 이 판은 국민과의 싸움이 아니라 여야의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이 이기본들 국민이랑 관계가 없는 싸움이에요. 그런 편가르기를 통해 가지고 선거 때마다 보수 자유한국당은 그대로 또 민주당은 진보라는 이름은 그대로 자신들의 정치 권력을 이어왔던 겁니다. 이 보수 진보의 편가르기는 그들의 그 정치 권력의 어떻게 보면은 재생산 구조거든요. 이거를 깰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개헌이라든지 선거제도 개혁이라든지 등등을 요구를 해왔습니다만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왜 그것이 문제느냐? 진영놀이가 왜 문제냐? 이번 사건과 또 같다. 저는 아주 적나라한 표현이라고 봅니다. 자, 조국 가족 수사 안 할 겁니까?
당연히 해야죠. 상식 밖의 일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거짓말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청년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대학을 갈 수 있었는지, 어떻게 의대를 갈 수 있는지 지금 학생들도 학부모들도 궁금해합니다. 그것이 본질입니다. 또 하나, 검찰 개혁은 안 할 겁니까? 또 이번에 직권 후반기를 넘어가면서 검찰은 검찰 개혁에 물꼬를 갖다가 밟아버리고 또 검찰에 처벌하고 또 지켜나갈 겁니까? 어제까지? 그런데 이런 논의보다는 이제는 정치권이 조국을 지킬 것인가, 윤석열을 지킬 것인가, 이런 싸움을 가다 보니까 예. 우리나라의 우리 정치가 지금 이 모양이거든요. 아무튼 이번 기회도 저는 우리가 그동안에 왜 이 두 진영 논리에 그만큼 국민들이 반대했는가를 단적으로 알 수 있는 대목인데 아마 자유한국당이나 민주당도 이 싸움을 당분간 놓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왜? 내년 총선에 유리하거든요. 정치권들의 선거 논리에 여론까지 저는 부안해동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열에 대한 지지와 조국에 대한 지지는 둘이 아니라 결국은 함께 검찰 개혁과 조국까지 수사에 대한 함께 가는 것이 정답이다라는 생각을 그것도 확인하고 싶습니다. 예.